지난번에 강남 좌파라고 스스로 강남 좌파라고 강남 좌파는 저들이 만든 용어이죠. 근데 스스로 강남 좌파라고 칭하셨던 그 우리 60대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예, 또 그 절절한 호소를 들으시면서 또 예, 예.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 예, 그, 어느 정도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우리 시부님과 또 우리 시청자들 덕분이죠. 우리 예, 개딸도 양아들 덕분이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제, 예, 예, 참담한 날이잖아요. 저는 또 제 가슴 속에 971로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그 네, 사이에, 예, 통 안 봤어요. 또 시품님은 항상 제가 이럴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또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우리 민주당 내에서 개혁적인 성과를 얻었잖아요. 우리 서울시장 송영길 만들고 그렇죠. 정말 국기 개양이 아니고 진짜 인천 개양에 예, 정말 우리의 희망을 심었잖아요. 그게 진짜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니까. 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져요. 맞습니다. 예, 예, 또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있잖아요. 우리 2030하고. 그렇죠. 예, 예, 늙은이 혼자 꾸면 안 되는데 우리 음, 시품님도 우리 제 말을 이해할 또래지만 우리 시품님이 또 개양아들하고 또 개딸들하고 이렇게 흡수된다는 거는 네, 이거 굉장히 우리 진보에서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시품님 네, 같은 진보 스피커가 최소한 균형을 잡아야 돼요. 반반은 돼야 돼요. 이를테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어떤 김호준 스피커가 있다면 네, 그 반대, 그러니까 보수가 아닌 같은 지형에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또 그에 상응한 스피커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두 대통령, 하나는 출발하는 대통령, 하나는 잊혀지기를 원하는 대통령 두 분을 보면서 예,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 그걸 제대로 사용을 안 하면,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하면 그거를 계속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편에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른 편에서 비판을 하면은 그걸 안 듣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죠. 예, 권력자의 심리. 근데 집에서도 우리 자식들을 놓고 아버지가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다가도 어느 날 철든 딸이, 아들이 아빠한테 그동안 아빠 말을 잘 듣다가 한번 딱 반발할 때 예, 뭐 대먹지 않는 아버지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은, 우리 세대의 권력자들은 그 말을 생각하게 돼 있어. 왜 우리 딸이 그런지, 왜 우리 편이 그런지. 지금 저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부님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네, 오늘 또 이렇게 잠깐 들어와서 우리 시부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노래 듣고 싶어서 들어왔더니 오늘 또 조금 온라인이 돼서 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점은 모든 거에 잘해놓고 나가도 우리가 아버지가 3대에 걸쳐서 부자 만들어줬는데 아들 하나가 다 말아먹어버리면은 그 집은 망하잖아요. 예, 지금 그 아들이 경이에요. 아들을 잘 키워놓고 나가셔야지. 우리 시부님 뜻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를테면 상속을 해주고 내려가셔서 이제 편하게 사시려고 가시는데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오늘 같은 날 9.7로 이렇게 참담함을 느껴야 됩니까? 제대로
제대로 주고 갔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 다 지금 오늘 참담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려주고 갔으면은 참담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참담함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 아들이 이제부터 정권을 5년 동안 말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담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시품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를테면 김어준 진보 스피커가 5년 내내 문프를 방어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5년 내내 방어를 하고 저쪽을 보수를 까고 국힘당을 까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진보 정부를 계속 영속성을 하게 해줬으면은 무너진 김어준 진보 스피커가 제대로 일을 한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지 못하고 우리 시품님 이제 와서 스탠스를 바뀐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 우리 시품님은 초창기 한 2년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잘 되는지 못 되는지를. 그때 2년 이후부터는 계속 건전한 비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예를 들면 개혁 입법들을 안 할 때라든지 네. 또 선거 막판에는 정말 그 애원을 하듯이 추경 증액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정말 간절하게 얘기했는데요. 간절하니 그걸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23만 표 0.73% 차이로 졌으니 이거 정말 그 진짜 떨려서 답이 안 나오잖아. 그거를 지금 또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그걸 방해할 진보의 그런 인품들입니까? 저쪽은 방해하죠. 우리가 뭐 하겠다 그러면 5년 내내 방해했잖아요. 그리고도 정권 찾아간 놈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착해서 그거 안 해요. 해주려고 하면 또 할 거예요. 맞아요. 의석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안 해주면 우리가 또 욕먹고 우리 지지율 떨어지고 우리 또 망한다. 이 논리가 또 나온다고. 내 생각은 이러고 싶어요. 5년 내내 나 못 먹고 못 살아도 좋다. 강남서 살지만 강남서 100억 부자나 시골에서 10억 부자나 똑같아요. 먹는 거 다 똑같고 100억에서 10억까지면 90억이 손해보는 거고 10억에서 1억까지면 1억이 손해보는 거고 이거 다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요. 20몇 조 가지는 이건희도 그냥 하나도 못 쓰고 죽듯이.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나 같으면 지금 뭐 내일 모레 33조인가 추경해서 들이내면 민주당에서 이리저리 핑계대면 막 몰아붙이겠죠. 니네도 한다 그랬고 우리도 한다 그랬으니까 해주자. 근데 어디다 해줄 거예요? 해주면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해주겠죠. 네네. 우리는 같은 돈을 소상공인 아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 구상했던 보편적 다 해주자. 보편적 복지. 네, 보편적으로 다 해줘라 국민한테. 원래 이재명이 그거였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세금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다 해줘서 그것이 밑바닥 서민 경제가 돌게 해서 그걸 경제 원동력으로 삼자. 그랬죠. 근데 경도리는 같은 돈이라도 차별화해서 해주자. 소상공인 돈 벌려고 가게 열었다가 망한 사람, 장사 안 된 사람 해주자. 그랬죠. 이렇게 싸우다가 이재명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했죠. 왜 소득의 차이가 있는데 부자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줘야 되느냐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죠. 아니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목적이 있죠.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돈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땅에 떨어져서 순환되게 하는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재난을 당한 지역에 재난 지역이 아니고 지원금이 아니고 재난으로 인한 휘폐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거든. 그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우리는 국민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다른 어디 강원도에 산불난 재난은 지원금을 갖다가 전 국민한테 다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 국민이 고통받은 만큼 그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내서
했던 사람이든 안 했던 사람이든 보편적으로 해서 그거를 밑에 시장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자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논리였고, 이 그렇지. 사람들은 그러면 장사 안 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못 살고 못 먹고 다 서민들인데 장사도 돈이 있어야 되고 빚낼 때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선생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까요? 지금 예, 예. 보면은 그 말이 참 가장 중요하겠죠. 예, 윤석열 정부가 5년을 갈 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네, 그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제가 겪어온 이 70년에 네, 제가 겪은 거는 50년이지만 네, 70년 만에 지금 청와대가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승만 정부부터 70년의 이 과정을 보면 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탄핵을 연속으로 띄엄띄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탄핵을 원하는 거예요. 빨리 저놈 잘못되기를 바라서. 네, 근데 그거 안 됩니다. 박근혜처럼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잘 모르니까 당한 거예요. 경은요 철저하게 알아요. 내가 딱 한마디 해볼게요. 오늘 경이 네. 용산으로 간 이유를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네, 이거 명심하십시오. 우리 시부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양아들 개딸들 명심하세요. 네, 자기는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청와대를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는 통수권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통수권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무서운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합법적으로 통수권을 주고 있다고요. 오늘 공공식으로 해서 통수권을 줬다고. 그렇죠. 예, 예.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우리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용어예요. 네. 대통령이라는 것은 명칭이죠. 호칭. 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국민의 아버지예요.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근데 이 사람은 국민의 아버지로 생각을 안 해요. 권력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통수권, 통치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판에 제가 이렇게 살벌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취임사 중에 소통이라고 통합이라고 하는 말 아무도 안 나왔어요. 단어가. 네, 자기가 지금 172석 지금 168석으로 이제 됐는데 예, 이 의회 권력하고 통합, 협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내 판단에.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 말을 안 해요. 빌미 삼으려고 그래요. 어차피 너네들 협치 안 할 거지? 보자. 나는 그걸 빌미 삼아서 여기가 어디냐? 국방부야. 이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탄핵 못합니다. 쉽게 우리가 탄핵 예전 촛불처럼 박근혜 정부처럼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보다 더 큰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네. 5년 동안 무정부 상태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필리핀이 되어버렸어요. 필리핀 마르코스 독재자 아들이 다시 당선돼 버렸다고. 거기도 틀딱 죄송합니다.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마리코스가 그려서 찍어가지고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필리핀 수준의 개돼지 나라가 돼버렸다고. 우리 진보 식품 가족들 말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문프가 큰 픽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경돌이가 후보가 된 게 얼마나 다행스럽냐. 홍준표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랬죠? 그 시기에 되돌아보면 경돌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권을 뺏어갈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그때 생각을 했거든. 근데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다고. 우리 시부님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경만 까는 거야. 경이 어떤 꿈을 꾸는지도 모르고 경돌이 나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야. 경을 깔 시간이 어디가 있어. 우리 개딸, 양아들 식품처럼 민주당을 1층 부스팅을 해야지. 민주당을.
너 지금 민주당 니네들 지금 경돌이 잘못하고 할 것, 그것도 건수 찾고 있지. 잘못한 것도 뭘 잘못하는지 그거 보고 있지. 비판하려고 그러면 안 돼. 니네들이 뭐 할 건지 지금부터 찾으란 말이야. 찾아 하고 싶은 일처럼 부스팅을 해야 된다고. 계속 프레싱을. 지금 대선이 끝나고 후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와, 우리 이재명 될 줄 알았는데. 경돌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내 주변에 다 공돌이 좋아하는 사람 없었다니까. 예. 나이 먹었는데도 지금 내가 강남이지만 모임을 물론 좀 진보적인 사람들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강남에서도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뭐 7대3, 8대2 정도로 진보가 많다는데 내 주변은 그 반반이었거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꿀먹은 버버리가 된 거야. 벙어리가. 거기서도. 네. 나는 강남에서도 한 40-50% 나올 줄 알았어. 반반은. 비등비등하게. 강남에서요? 예. 그러니까 철저히 당하고만 당했다 그러면 이상하고 철저히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산 나도 네. 저 검찰 출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냐 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망설였거든. 아, 태용호도 됐는데. 그렇죠. 조선 인민 강남 공화국이 됐는데. 네. 우리 그래서 방심하고 헛발 차고 똥볼 차기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네. 앞으로 2년 남았잖아요. 그 민주당 의회 권력이. 네네. 21대. 6월 1일 날 이제 지방 권력이 교체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지방 권력이 상당히 우리가 약화될 거예요. 예상컨대. 이재명 후보가 다행히 나와서 불씨를 살리면 의회 권력과 나머지 지방 권력 그때 가서 네. 반이라도 이렇게 수확을 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스스로 정권을 차릴 것인가 다시. 그래서 우리 진보 유튜버들은 지금 개딸 양아들이 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분발하고 각성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공돌이가 어떻게 잘못한 것을 아무리 비판해봐야 우리 경험했잖아. 그 막강하다는 진보 스피커 김호준이가 5년 내내 국힘당 까봐야 됩니까? 그럼 우리 정신승리만 하는 거야.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차 통근버스에서 뭐 저기를 자가용하면서 타고 가면서 김호준이 하는 말에 정신승리만 하는 거야. 오늘 뭐 해학적으로 그 이야기도 슈퍼님이 하셨지만 네. 그래도 10번 중에 4번, 5번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어제 한동훈이를 조국처럼 까라고 그러니까 깠습니까? 그냥 홍게만 하고 앉았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는 맨날 탓난해. 네. 한동훈이 그 새끼 거짓말쟁이다. 한동훈이 70번, 100번 해야 된다.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나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좋지. 민주당이 못하는 것을 우리 김호준이가 까주니까. 그럼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시부님처럼 윤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거 해야 돼. 외치는 잘했어요. 외교 잘해서. 잘했죠. 예.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으면 뭡니까? 벌써 경돌이는 초청을 안 해버리는데 경돌이 초청 안 한 거야. 경돌이 수치일 수가 있지만 대한민국 수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경돌이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놓고 가면 뭐하냐 이 말이지. 재산 1조 내끼고 가면 뭐해. 다 도박해가지고 까먹어버릴 놈한테 주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잖아. 까먹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근데 왜 그런 분들이 우리 시부님이 건전한 견제를 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면 왜 거품을 물고 달려야 되냐 이 말이지. 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권 교체가 안 된다고 봐요. 적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내부의 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앞으로 뭐 길어봐야 5년인데 5년 동안 우리 내부의 문제를 더 다지고 그렇죠. 그죠? 예, 예. 우리가 변해야만이 일하는 민주당이 돼야만이. 예. 예, 그거는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의회 권력만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문재인이 이루어놓은 잘했다는 것들에 대한 것이 네,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168석 이걸로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최근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서울시장 만들고 맞습니다. 문재인 다시 이재명 다시 명분을 줘서 끌은
네, 불러냈죠. 이렇게 나오게 불러낸 것이 시품님이나 개딸 양아들들이 민주당한테 해서 그렇지 뭐 국힘들 경돌이한테 해서 된 겁니까? 그렇죠. 아무리 경돌이 까도 이재명 못 나오고 아무리 경돌이 까도 송영길 안 나와요. 만약에 선생님 이번에 예.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개딸 양아들들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재명 후보가 명분을 얻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엊그제 기자회견하면서 첫 마디가 그거더군요.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럴 줄 알았으면 열렬한 환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 조금만 할 걸 그랬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첫 마디가. 보셨겠지만. 저도 그 얘기 듣고 이 마음이 울컥하면서. 네, 저도 울컥했어요. 머리에 이렇게 아까 공기 옷 입고 막 뛰는 개딸들 생각나고 시품님 생각나고. 이게 이제 우울증이 많이 해소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정말 진짜 TV를 진짜 그때부터 틀었어요, 내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이번에 못 불러냈다면요. 민주당은 이대로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봤거든요. 여전히 계파 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이미 지금 맞습니다. 이번 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 가까이에 섰던 사람들은 다 거의 뭐 학살 수준으로 공천 학살을 하고 그래놓고 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겼단 말이죠. 그나마 이재명 맞습니다. 후보가 나와서 이제 원내 진입을 하게 되고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을 우리가 그래도 꿈꿀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다행이었던 거지 이것마저 안 이루어졌다면 민주당은 진짜 자멸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자멸합니다. 2년 뒤에 과반이 아니라 3분의 1 의석도 얻을까 말까 저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봤어요. 제가 예상하는 경돌이 정부의 시나리오를 대충 알고 있지만 지금 이야기해봐야 필요 없고 지금 우리 시품님이나 우리 양아들들이 개딸들이 하던 방법을 내부에서 해야지. 아주 그래서 나는 그 전략 좋다고 봐요. 자꾸 그거를 국힘당이나 경돌이 정부에게 우리가 비판을 하고 그 못된 것들을 언론에서 안 내준다고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끼리 정신 승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할 필요는 있지만 그걸 자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내부 비판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민주당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개딸 양아들과 우리 민주 지지자들에 대한 할도리를 다 했다고 방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방심하지 못하게 어떤 우리 시품님 같은 어떤 그런 전략적인 사람들은 자꾸 과제를 또 하나 만들고 먼저 만들어내서 소금넘길 시장 만들고 선제 타격해가지고 이재명 개항하고 한 것이 맞거든요. 선제 타격이요? 제가 선제 타격을 한 겁니까? 아니 먼저 안 했으면은 저 윤호중 그 비대위가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죠. 안 하고 지네들 입맛대로 해버립니다. 쟤들이 쫄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주권자 시민들의 힘에 저들이 쫄았다고 봐요. 비대위나 민주당의 개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절대 권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선한 분이시라. 근데 사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대통령 권력, 의회 권력, 지방 권력.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 손은 못 잡더라도 쥐라도 한 마리 잡았어야 되는데 쥐도 안 잡고 가니까 우리 선한 민주 시민들은 그걸 잘한 걸로 보고 당연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정말 민주정부가 다시 수립되고 민주정부가 수립돼 지금 이게 민주정부입니까? 경돌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장수가 필요했었는데 우리는 급하니까 촛불에서 극렬이란 말 안 붙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올려서 칼 주니까 쥐라도 한 마리 잡고 마지막에 쥐는 경돌입니다. 경돌이라도 한 마리 잡고 가셨으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울증 안 걸리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시품님이 간혹 오춘기랍니다. 오춘기. 오춘기여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품님 같은 사람이 없으면 다시 그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은 경돌이니까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기가 필요해요. 매기. 매기론. 매기는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물고기들을. 그렇죠. 예전에 그렇지만 연못에 평화를 가져오죠. 매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 얘기 들어봤어요. 예전에 오징어가 속초 주문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서울까지 살려서 지금은 오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수송 수단이 물론 발달되기도 했죠. 네. 근데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징어를 100마리를 가지고 오면 한 50마리는 그냥 죽고 50마리는 살아서 50마리만 살려서 회를 썼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섞어서 가져왔답니다. 그 장어 몇 마리하고. 그러니까 오징어가 하고. 훨씬 많이 살죠. 네, 그래서 네. 거의 안 죽더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주문진에서 서울 올 때까지 오징어들이 장어에 쫓겨서 도망 다니더라고. 나 살려줘 도망 다니다가 못 죽은 결국 거야. 살았어. 못 죽은 거야. 네, 결국 살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매기론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매기론. 예. 저는 그러면 네, 위기. 민주 진영의 메기나 장어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네요. 네, 이제 장어는 그 오징어에 대한 거고 매기론. 매기론. 매기론이 그 기러기 향도론이라는 게 있고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네. 뒤에서 그 무리들을 긴장하게 하고 항상 나태하지 않게 하는 그걸 매기론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장수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기질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은 우리 문재인 같은 선비 스타일은 돌아가시면은 그냥 잘 모셔지는 거를 장사는 잘 지내죠. 착하니까. 근데 그 장사 지내면 뭡니까? 안 죽게 해야지. 사람이 안 죽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갔는데 결론은 우리 시품님이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문풍 잘하고 떠났는데 그런 아쉬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걸 잘해도 정치라는 것은 대통령이자 국민의 통수권자이자 통치권자이자 또 정치가라는 말이에요. 정당 네. 정치에서는 네.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정당 정치에서는 최종 목표가 정권 잡는 일이죠. 그렇죠. 정의당도 정권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석만 6석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목표가. 그런데 정권을 뺏기면 모든 걸 뺏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정권을 안 뺏기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권력이 없었잖아 거의. 무속도 없고 우회 권력도 없고 지방 권력도 없고. 그러니까 더 안타깝고 우리가 못 지켜준 것에 대한 것이 있지.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분명한 거는 칼을 아주 서슬파른 칼을 3개씩 줬어. 그런데 그냥 잘 하시고 가셨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지. 또 그래야 다음에 어떤 계기가 돼서 정권을 또 칼자루를 줄 장수를 고를 때 이제는 우리 그렇죠. 김용욱 선생님께서 조금 너무 과한 목소리로 말씀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장수에게 칼을 주는 시품님 같은 해안을 길러야지 우리 진보 세력이 그저 찾은 촛불 그저 탄핵된 대통령 후임으로 그냥 칼을 아무에나 주면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좀 뒤늦은 후회지만 그때 우리가 네. 제대로 장수를 이재명을 알아봤으면 이재명이 정권 뺏겼겠어요? 나는 그러게. 단호히 안 뺏겼다고 봅니다. 왜 그분은 딱 하나를 알고 있거든. 네.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렇죠. 노무현 죽음을 보고 맞습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칼을 줬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정권을 차린지 어떻게 정권이 무너졌는지 최순실이가 어떻게 해서 정권을 무너뜨린지도 모르고 모든 걸 잊고 양산에서 평화롭게 사신 분을 갑자기 끌어올려 놓으니까 예. 어리벙벙 하다가 그냥 오늘 세월 다 간 거지. 선생님, 제가 중간에 마무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32분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아이고, 또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더 듣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우리 아까 우리 개딸분이 예. 질문을 했어요. 시품삼촌 예, 비대위를 우리가 해체를 말해야 되는 건지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듣고 싶지만 네. 그 질문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네네. 비대위는 일단 한시적이니까 8월까지로 보면 되고, 그렇죠. 8월이죠. 네. 예, 만약에 우리 개딸이나 시품님의 선제 타격대로 안 됐으면은 지금 그 민주당이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해체 운동을 해야 돼요. 해체 운동을 했죠. 근데- 그렇죠. 예, 그런데 6월 1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지선도 있고 하니 코앞에. 예. 네, 코앞에 있고 하고 또 일정 부분 우리가 성취했으니 일정 부분이 아니고 원한 만큼 했다고 봐야 돼요. 네. 이재명이 개항에 나온 것으로. 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여기다 대개 만들고 지방선거에서 예. 승리하게 해서 이재명 시대로 이렇게 연착륙하게 해야지. 예, 약간의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지? 김호중하고 또 공동선대위. 네, 박지원 선대위원장. 박지원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제는 그들이 우리 민주 지지자들에게 약간 끌려왔거든요. 그렇죠. 이때 너무 냉정하게 하면 또 좀 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 생각은 최소한 박지원 같은 경우는 네. 좋은 역할, 나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돼요. 결정적일 때 송영길도 경선하게 만들었고 그 워딩으로 또 결정적일 때 이재명도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또 우리한테 너무 안 좋은 무슨 또 짤짤이 이걸 가지고 예. 비판했다든가 조국을 비판했다든가 이거는 우리한테 가슴 아프지. 그렇죠. 그러나 그 아픔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품님이 했던 방식의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가 아프죠. 그 비판은 내부적 비판이니까. 근데 그거를 또 뭐 중도나 저쪽에서는 그래서 저쪽에도 그 비판 세력이 있네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들. 지금 정치는 항상 공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젠가 내가 그때도 말했듯이 표는 하나예요. 내 표나 시품표나 이재명 표나 다 각각의 하나지. 이재명이 뭐 실제로 행사하는 표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윤호중 비대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비대위를 우리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뜻을 꼭 해체만이 있을까? 8월 달까지라도. 네. 그 약간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통했다고 보거든요. 네. 박지현이가 김지현인가 박지현이가 네. 우리의 비판을 계속 안 했다면 자기가 만회할 거리를 송영길이나 이재명으로 찾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지에 몰면 진중권이나 김경률 같은 회개한 사람, 회계사가 나타나 버린다니까. 네. 저는 같은 진영에서. 네, 비대위가 뭐 선생님 말씀에 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요. 6월 1일 지선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는 남은 기간이 이제 두 달 반, 뭐 3달이 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전당대회까지. 그때부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비대위 해체를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됐다면 6월 1일까지는 한 달 남짓은 한 달이 아직 안 됐죠. 네.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고 그렇죠. 6월 1일 이후에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지선이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좋다고 봐요. 그렇죠. 기회다. 네, 맞습니다. 네, 기회다. 또 반대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 좋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8월 전당대회를 향해서 밀고 가야 돼요. 그 해체론을 계속 해서 이 위기의식을 줘야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네, 선생님, 그 사이에 언론 개혁이랄까, 개혁법 이런 거 한두 개를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가를. 그렇죠. 네. 네, 그걸 하게끔 만들면서. 알겠습니다. 네, 자 거의 뭐 한 37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딱 1분만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식품 가족분들에게 우리 항상 마무리해 식품 주십시오. 가족 여러분, 네. 식품 가족 여러분, 가끔 우리 식품님이 오충기 때 우울증이 걸려서 우울증이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진심을 받아주시면 그거를 우리 진보 진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제는 이제 대통령 권력은 없어요. 우리 민주당 권력자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 또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또 정책으로 또 민주당이 갈 길로 이렇게 길을 터주는 행위를 식품님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저쪽 편 욕해봐야 식품님 저쪽 편 욕해주니까 나 기분 좋다. 이거 외에는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식품님이 세계는 저쪽 안 좋은 거 오늘 그 취임식 때 있었던 그 아주 참담한 것들 몇 가지 소개해 주는 걸로 끝나고 그거 주구장창 그러지 말고 아쉬운 점, 우리 민주당의 아쉬운 점, 권력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것들 다 꺼내서 이슈화를 시키면
또 우리 개딸 양아들들이 받아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저분들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 비대위 6월 1일 이후로 너희들 보자. 지금부터 한번 잘해봐라. 선거 지면 너희 끝장이다. 이렇게 일단 경고를 하고 시작을 하면은 이제 조용히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 열심히 또 이재명, 송영길 위주로 해서 전국을 이렇게 성공하게끔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시품님 가족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하건데 시품님이 비판하는 거는 비난이 아니에요. 잘해보자고. 우리 식구들을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잘해봅시다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버지 말만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저 망나니한테 정권 주고 가니까 이거 망해먹고 생겼으니 이제 와서 한탄하고 욕해봐야 뭐합니까? 나 우리 저기 어디야 김호준도 이렇게 전화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 얘기 좀 해주고 싶어. 우리 김호준님 정말 나는 기분이 좋다. 김호준 방송만 들으면 나 진짜 쇠뇌 된다. 나도 쇠뇌. 우리 김호준 하면 진보에 습할 거고 김호준만큼 저쪽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근데 아쉬운 점은 그 비판 능력으로 내부에서 못하는 것을 한두 개라도 찾아서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님 이럴 때 우리가 칼을 줬으면 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그 영향력이 우리 김어준 진보 스피커가 대통령한테 얘기 아쉽다고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그렇죠. 가장 막강한 스피커이고 예, 그 역할을 하고 그걸 있기 못했다는 때문에 거지.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품님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정말 또 제가 언제 전화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개항에 당선되고 또 전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전화 인터뷰를 지난번에 손혜원 의원님 말고는 가장 오래 한 것 같습니다. 40분을 했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분의 생각들이 감사합니다. 이번의 생각들이 정말 신박하고 또 아주 의미 있게 인사이트 있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몇몇 분은 너무 길어요. 그만 끊으세요. 다 아는 얘기예요. 꼭 그러셔야겠습니까? 예, 제가 뭐 KBS, MBC도 아니고 일개 개인 유튜버가 나름 제가 판단해서 이런 얘기들은 물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100%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의견으로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고 우리가 또 생각지 못한 부분을 또 건드려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차분하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문제점을 조목조목 찝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40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 10여 분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 누구에게나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가끔 모셔서 또 얘기를 들어보고 또 토론도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질문하신 개딸분 어떠셨습니까? 맞습니다. 외부 그러니까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를 결속하고 내부 부스팅이라고 했죠. 내부를 결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앞으로 길면 5년이고 뭐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또다시 탄핵하는 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분은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이분의 생각이시지만 아무튼 길어봐야 5년인데 5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말해야 되고 또 우리의 뜻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돌이가 이렇더라 김건희가 이렇더라 이 얘기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내부의 결속이다. 내부 부스팅이 필요하다. 우리 내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내부를 다지는 것. 민주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 리셋하는 것. 그래서 다시 출발하는 일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 누구를 중심으로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번에 정말 이재명 고문께서 인천 계양의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까 전화통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민주당 이대로 그냥 자멸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당 됐을 거예요. 분당 돼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그러한 상황들을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해봤고 이재명 중심의 새로운 뭐 창당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172명 중에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그것을 성취해냈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약에 나왔고 이제 머지않아 20일 뒤면 원내 입성합니다.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8월 전당대회까지 우리가 민주당에게 계속 요구해서 비대위 해체 운동하자고 했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조차도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구나. 민주당이 주도권이 바뀌고 있구나. 민주당이 저 개파 정치하는 것들의 정당이 아닌 정말 시민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가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게 바로 민주입니다. 진짜 민주당. 그러니까 권력이 주권자 시민에게 이양되는 민주당. 그래서 일하는 민주당이 되면 비대위 다 내려놓고 물론 그때 되면 쟤들이 쉽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왜? 이미 공천권 행사 다 했거든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 다 했잖아요. 지들 밥그릇은 다 챙긴 거죠. 그래서 모두 사퇴하게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리당원들이 원하는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고요. 투표하면 됩니다. 어차피 정치는 인기투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내외부 인사들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15명 뽑아가지고 본인들이 고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권리당원들이 시민들이 주권자 시민들이 원하는 비대위를 꾸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도 민주당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지 않는 외부에서도 이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인다고요. 민주당이 그래도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진짜 무슨 원어원 하듯이 인기 투표해가지고 비대위를 꾸리는구나. 야 뭔가 신선한데?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서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새롭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저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즐겁지 않습니까? 민주당 비대위가 모두 사퇴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당원들의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규칙에 의해서 딱 첫 번째 컷오프를 하고 뭐 한 20명, 15명에서 20명 딱 리스트업 해가지고 거기에서 투표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1인 2표, 1인 3표 해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3명 또는 내가 원하는 2명을 투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해찬 전 당대표가 되든 추미애 전 장관이 되든 누가 되든 2등한 사람이 뭐 공동위원장을 하든 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하고 본인들이 고사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시민 추천을 받는다면 뭐 이해찬 전 당대표 나오겠죠. 또 뭐 조국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조국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부 인사들도 있을 겁니다. 뭐 현근택도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박진영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박진영 교수 최강욱도 나올 수 있고 이수진도 나올 수 있고 이재정도 나올 수 있고 뭐 또 고민정 좋아하시는 분은 고민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권리당원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비대위를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신나지 않습니까? 내가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민주당은 흥행합니다.